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묘한 자료가 하나가 나와서 묘하게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마트시티 추진 동향과 건설 산업의 대응 방향이라고 하는 자료가 하나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자료는 이게 건설 관련된 쪽에서 일단 나온 자료고요. 스마트시티가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건설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가지고 건설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내용이 일단 나온 건데 여기서 이제 스마트시티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 어떤 업종군들이나 어떤 종목군들이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조금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때 하나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봐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이 방향 자체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게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향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방향을 보면 성장주를 잡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시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옛날에도 일단 얘기가 나왔죠.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스마트시티가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스마트시티는 네트워크와 지능형 ICT 기술로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향상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이 실현되는 도시를 지향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스마트 시티입니다. 여기에서만 일단 보더라도 일반적인 건설 부분이 끼어들 곳은 그다지 많지는 않아 보이죠. 네트워크 지능형 ICT 기술, 네트워크가 일단 중요하니까 이게 5G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능형 ICT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ICT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좋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도 그냥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스마트시티는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단 추진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이 우리 개인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3차입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 이게 진짜 돈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1차, 2차 가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뭐 상승을 한다든지 관련된 업종군들이 크게 뭐 수익을 냈다든지 이걸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봐야 됩니다만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봅니다. 제3차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이 2019년에서 2023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기존 도시의 스마트화, 그러니까 기존에 노후된 도시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지금 뭐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들을 스마트화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어제 우리가 새만금 관련해서 이제 신도시 부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신도시를 만드는 부분에서의 어떤 스마트화, 이 부분에 대해 세 가지로 지금 뭐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일단 보도록 하는데요. 기업 차원에서 일단 보자면은 이 스마트 시티 부분은 IoT 기반이에요. 그렇죠? 사물 인터넷 기반입니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는 인터넷 오브 띵스, 모든 것의 인터넷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그 어떤 세미나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생각하지 말고 센서 오브 띵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다. 모든 사물에다가 센서를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기존의 아파트라든지 하는 부분에 IoT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어요. 이 종목군들이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센서 관련된 종목군들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AI 붙었습니다. 그렇죠? AI 붙으면 당연히 옆에 붙어야 되는 게 이제 빅데이터 붙어야 되고요. 빅데이터 부분을 한 번에 이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G 기술이 일단은 필요하고요. 빅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일단 클라우드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그냥 한 묶음으로 가는 거예요. 한 묶음으로 가는 건데, 시장 안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AI 관련된 종목군들도 약간 좀 모호하고요.
빅데이터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전에 한번 떴다가 요즘 다시 좀 깔아앉아 있는 모습이고, 5G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은 요즘 조금 다시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는 있고,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아예 뭐 시장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데, 정부 정책상으로 보자면은 지금 요게 3차잖아요. 그쵸? 3차 스마트 도시 종합 계획인데, 이 부분을 일단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클라우드 시장 자체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들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많이 밀린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둬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할 때 기존 도시라든지 노후화된 도시 부분에서는 크게 뭐 수혜를 보기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스마트 시티 자체를 계속해서 이제 신규로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프라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부분에서 아파트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고 물류 센터도 필요하고 뭐 필요한 건설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사들 중에서 이 스마트 시티 부분 관련돼 가지고 같이 볼 수 있는 종목군들도 여러분들 함께 생각을 해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설 산업 자체도 여기서 조금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봐요. 원래 건설 산업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중요한 것은 도시화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율이 좀 낮습니다. 도시화율을 끌어올리는 데까지 건설주들이 좀 크게 성장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시화율이 80%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건설 산업이 우리나라 안에서의 성장 동력을 찾기는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이 스마트 시티, 신규로 도시를 하나 만든다라는 점에서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건설 산업이 내수에서도 좀 나쁘지 않은 효과를 노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안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정부가 전세 가격을 낮춘다든지, 아니면은 정부가 주택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 대규모의 공공임대라든지 하는 부분을 짓겠다라는 것 때문에 건설주들이 조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었습니다만은, 정부 정책적으로 보자면 스마트 시티를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라는 점에서 관련된 일부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앞서서 얘기를 했는 것처럼 모든 건설사들이 같이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기술을 일부 적용할 수 있는 건설사들이 일단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향후에 스마트 인프라 확충 부분이 건설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스마트 시티 추진 동향,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 요거를 보니까 건설 산업과 연계성이 크지 않은 것처럼도 보인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기존 도시 부분이라든지 노후 도시 부분에서는 건설업이 끼어들 곳이 크게 보이진 않는다. 근데 어제 우리가 얘기를 했는 것처럼 새만금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 시티 활용 사례 부분을 일단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요거에서 먼저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조금 네모로 쳐놨어요.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니까 좀 크게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크게 해놓고 보면 지금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이거예요.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데 출퇴근 시간을 단축을 하겠다. 원래는 뭐였냐면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차량 정체로 시간 낭비가 심하고 공기도 대단 나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꾸겠다? 자율주행의 대중교통. 여기 자율주행 있죠. 자율주행 부분도 관련된 종목군들 일단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드론 택시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쵸? 아까 제가 얘기를 할 때 조금 먼 얘기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드론 택시와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과 지능형 교통 시스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AI입니다. 그쵸? 지능형 교통 시스템으로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게 만들겠다. 뭐뭐 봐야 되는지 대충 답이 나오죠. 드론 기술 자체는 향후에 드론 택시가 될 정도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키울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자율주행으로 대중교통이 일단 가는 그러한 형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장은 생각보다도 조금 더 빨리 커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 드론 택시는 모르겠어요. 이건 세모입니다. 자,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자결제 시스템 시장도 지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밑에 이제 그림에는
점심 먹으러 왔는데 신용카드를 두고 와서 사무실에 다시 갔다 왔어요. 아, 미칩니다. 그쵸? 그런데 점심시간에 무인 편의점에 들려서 샌드위치를 골라서 안면 인식 결제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구매했어요. 이 얘기 자체는 안면 인식이 됐든 생체 인식이 되겠죠. 생체 인식 관련된 종목군들은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어떤 결제 시스템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체 인식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단은 뭐 관심 종목 안에 넣어놓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에너지 부분입니다. 기존 에너지 생산은 환경오염을 동반하고 에너지를 소비할 때마다 낭비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 태양광, 지열,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열. 원래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 지열, 조열, 그쵸? 풍력, 수력 이렇게 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시장 안에서 얘기를 계속했던 부분은 태양광하고 풍력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이제 태양광 부분은 꽤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요. 풍력 부분은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봤을 때 좀 많이 무서워요. 정말 무섭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저기 어딘가요? 영종도 넘어가는데 보면은 거기 휴게소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 바로 옆에 이제 풍력 발전 기기가 2개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 옆에 한번 가보세요. 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됐다 무섭습니다. 프로펠러 돌아가는 게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지열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사실은 크게 뭐 영향을 안 받죠. 무섭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어쨌든 뭐 지열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을 하고 스마트 그리드 이거 중요합니다. 스마트 그리드로 절약한 전기를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남길 수 있었어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군들은 옛날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시장 안에서 그렇게 곽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스마트 그리드는 진짜 필요해집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은 이건 제가 만든 얘기인데요. 간헐적 발전이죠. 계속해서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화력 발전소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수요자가 있으면은 계속해서 전기를 쓸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었는데 이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간헐적 발전이다 보니까 생산이 간헐적으로 되는 거죠. 수요는 계속해서 일어날 때 그 중간에서 간헐적으로 발전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수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뭔가의 장치가 필요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 그리드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가 됐던 전력 수급 관련된 기계라든지 시스템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 두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크를 해 두시면 좋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종목 백화점 비싸게 되고 업종 백화점 비싸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쭉 펼쳐놔 놓고 실질적으로 어느 쪽에서 시장에 관심이 모이는지를 일단 보고 순차적으로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시장에 당장 종목이 떴다고 그 종목 보기 시작을 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재테크로 주식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이미 유행했는 거 따라가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미리 준비해 놓은 자만이 그쵸?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범죄 재난 관련된 부분이에요. 늦은 밤 위급한 상황이 생겼는데 신고를 못하면 어떡하죠? 어떡합니까? 뭐 어떡할 수 없죠. 그런데 지능형 CCTV가 행동과 소리를 감지해서 신고 없이도 경찰이 상황을 파악해 출동해요. 옆에 보니까 스마트 가로등 비명 소리 인식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센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불이 난 걸 알고 바로 신고했지만 이미 불이 많이 번져서 피해가 컸어요. 어떻게 그쵸? 근데 이 부분에 어떻게 화재 감시 센서가 화재를 인식을 해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통합센터에서는 출동하는 소방차에 가장 빠른 길을 안내를 해줘서 골든타임을 확보했어요. 이것도 뭐 필요하죠? 센서 필요합니다. 그쵸? 그리고 지능형 CCTV 이것도 필요하죠. 카메라가 엄청 많이 필요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원격 진료라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들기 전에 알람을 맞추고 직접 불을 끄고 내일 일정을 생각하면서 잠들었어요. 아주 정상적인데요. 이 부분도 침대에서 건강을 체크해보니 감기 기운이 있네요. AI 비서가
집의 온도와 습도를 높이고 내일 병원 진료까지 예약했어요. 나의 일정을 생각하지 않고 AI가 멋대로 하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이제 AI라든지 사물 인터넷 센서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가만히 보면 온도 센서도 필요하고요. 습도 센서도 필요하고요. 많은 센서들이 필요해질 겁니다. 센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시장에서는 이제 카메라 관련된 센서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만 나와 있어요. 센서 관련된 종목군들, 센서 만드는 회사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를 해 두시면 좋겠죠. 어쨌든 이게 이제 스마트 4차 산업혁명위원회, 혁명 그러니까 좀 그렇다 그죠? 제가 좋아하는 혁명.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 보도자료 2018년도 1월 달에 나온 자료인데요. 이 부분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죠. 그런데 일단 방향성은 이쪽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일단 체크를 하고, 어떤 종목군들은 일단 그룹핑은 좀 해놔야겠다. 나중에 주말이나 이럴 때 할 일도 없고 심심할 때 뭐 급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미리 준비하는 거니까 그룹핑을 해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유지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대체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게 앞서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준비를 해놔놓고 이게 돈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미리 준비는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던 이유가, 우리나라가 2003년도에 유비쿼터스 도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장 안에서 IoT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기도 한데, 그 이후로 시장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사실 크게 바뀐 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차단기 바뀌고, 그쵸? 그 다음에 아파트 입구 들어갈 때 공동 현관에 옛날에는 경비 아저씨가 있었는데 요즘 경비 아저씨가 없는 뭐 그런 거 바뀌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련된 종목군들이 돈을 많이 벌었냐,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냐, 이건 사실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준비는 합시다. 준비는 해두세요. 정부는 신도시 중심의 UCT법, 유비쿼터스 시티 관련된 법을 스마트 도시법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2017년 9월달에 했고요. 정부의 8대 혁신 성장 동력의 하나로 스마트 시티를 2017년 12월달에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 하나 생각을 하실 게, 정부에서 뭔가 정책을 하나 정해놓으면은 이 정책 자체가 폐기가 되지 않으면은 계속 그 방향으로 보통 가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뉴스가 재탕되고 삼탕되고 정책이 재탕되고 삼탕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두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2019년도 작년입니다. 작년에 스마트 시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목표와 계획을 설정한 5년 중장기 로드맵인 제3차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오늘 내용 좀 길죠, 그렇죠? 지루할 건데 그래도 한번 체크는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LG CNS를 이번에 세종 시범도시가 10월 초에 LG CNS를 대표사로 하는 세종 O1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어요. LG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생각나는 게 LG건설이 생각이 나고, LG건설이 생각이 나니까 이게 GS건설이 생각이 나죠.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GS건설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좀 관심을 가져놓는 게 도움되지 않을까 싶고,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종 O1 컨소시엄을 한번 검색을 해서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시범도시에 포함되는 프로젝트 부분을 체크를 해봤을 때 AI 관련된 부분, 데이터 허브 플랫폼, 그리고 디지털 트윈, 스마트 IoT 센서, 사이버 보안 플랫폼, 요 정도 일단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를 해두시고, 내용 이거는 자료는 공짜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서 얘기를 할 때 건설주하고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 거는, 지금 도시재생에 포함된 스마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좀 웃긴 거예요. 뭐가 웃기냐 하면, 경기 고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드론을 활용한 등하굣길, 드론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세종 조치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데이터 센터 구축, 이건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거 뭐 SK하이닉스가 했든 삼성전자가 뭐 디램, 서버용 디램이 필요한 건데, 이것 때문에 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겠죠. 경북 포항에서는 지금 VR 서비스 제공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남양주에서는 홀로그램 공연장을 설치를 하고 있고, 부산 사하에서는 지금 스마트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센서인데, 저번에 제가 얘기를 할 때 쓰레기 관련된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중소 시스템, 온도 관리, 습도 관리, 뭐 이런 부분, 쓰레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있고, 전남 순천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AR 기반으로 음식점, 숙박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건설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는 것 같기는 하죠. 그렇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앞서서도 얘기는 계속 했습니다만은 드론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봐야겠다. 그렇죠? 드론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 제대로 인식이 안 돼 있는데 요 관련된 종목군들은 찾아 뒤져서라도 준비는 해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가장 쉽게 하는 것이 AR, VR인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XR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동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AR하고 VR 부분은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종목군들을 일단 봐야 되겠다. 이게 지금 건설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 안에서 건설이 없는데 어쨌든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서울 금천구에서 하는 것도 봐도 IoT 기반, 그쵸? 악취 제거, 쓰레기죠. 그쵸? 그 다음에 안전 소방 관련돼서 일단 보더라도 스마트 특화 거리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인공지능 보행자 알림이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생활복지 부분을 보더라도 비대면 24시간 무인 스마트 도서관 필요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와플이라든지 이런 거 사러 한번 가보면, 아니면 음식점 이런 데 가보면 조그머니 없잖아요. 그렇죠? 그 관련된 종목군들도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이런 거예요. 스마트 가로등 부분을 하겠다. 아까 스마트 가로등 부분은 빛 부분도 일단은 필요하고, 소리 음성 시스템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일단 필요하죠. 지금 뭐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일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일단 스마트 시티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단순히 신재생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센서라든지 아니면 드론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일단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개념도 이거를 보더라도 일단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뭐 카메라 부분 일단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교통 수집 부분, 요거는 사실 교통 수집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교통 수집을 제대로 하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AI 그 크라우딩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크라우딩이 되면은 뭐가 나올 수가 있냐면 빅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죠. 빅데이터가 나오면은 AI가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아까 사람들이 뭐 비명을 지르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할 때 이 비명이 사람들이 그냥 즐거워서 뭐 이렇게 고성방가를 하는 소리인지 정말 비명인지 이걸 갖다가 구분을 해내는 게 필요하죠. 이게 또 AI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방제라든지 하는 부분도 센서가 일단 필요한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한국판 뉴딜과 스마트시티 부분, 한국판 뉴딜하고 스마트시티를 연계 추진하겠다. 사실은 이게 이번 정권 자체가 아직까지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약간 좀 늦은 감이 있기도 해요. 이게 사실은 정부가 행정부가 새로 이제 만들어지고 행정부 초기에 뭔가 이런 정책이 나오면 이 정책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정권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관심을 가져보자고요. 정부가 하반기의 경제 정책 방향 자체를 얘기를 할 때 중장기 차원의 국가 과제로 디지털 그린 뉴딜을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그린 뉴딜을 제시를 했고, 생태계 강화, 그쵸? 디지털 포용, 안정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요거는 뭐 알고 계시는 거고, SOC 부분의 디지털, 요거 중요합니다. 이 뭐냐면, 저번에 제가 이거 동영상 한번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항만에 가보면 항만의 사고로 뭐 사람이 뭐 다쳤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이걸 갖다가 아예 무인화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무인화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디지털을 합니다. 디지털을 하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했던 부분을 디지털, 사람이 필요 없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현대에서 로봇 관련된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부분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게 2족 보행, 4족 보행이 가능한데, 우리가 보통 이제 택배라든지 물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은, 택배 기사분들도 약간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물류 자동화라든지 하는 부분, 그러니까 택배 부분이, 야, 이 택배는 뭐 금천구로 갈 거야, 이 택배는 논현동으로 갈 거야 하는 부분의 분류 자체를 지금은 사람이 합니다만은, 이건 자동화할 수 있거든요. 이건 자동화할 수 있어요. 근데 자동화하기가 힘든 게 뭐냐 하면, 이걸 갖다가 실는 것도 자동화할 수 있어요. 뭐 차에 실는 것도 자동화할 수 있는데, 차에 실어가지고 배달하는 장소까지 오는 것도 자동화할 수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로 하면 되니까.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한 50km, 시속 50km 정도로 달리는 거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짐을 이제 가지고 아파트 현관, 집 현관 앞에 놔두는 거는 이거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현대그룹에서 지금 인수했는 자동차 회사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 회사는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잖아요. 2족 보행, 4족 보행 하는 거 보셨죠, 로봇? 그 로봇이 물건을 집어서 배달할 수 있는 거죠. 물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집어서 갖다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일단은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 디지털화 자체가 가속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 계속 좀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나쁘지 않아요. 관심 가질 업종군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뭔가 하나 제대로 돈이 되면, 그쵸? 모아두는 거는 뭐 크게 뭐 돈 드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관심 종목 잡는 거는 뭐 돈이 되는 건 돈이 쓰이는 건 아니니까 모아두세요. 준비된 자만이 먹을 수 있다. 물반 고기 반이라도 물고기 잡을 줄 모르면, 혹은 그물이 없으면, 혹은 낚싯대가 없으면, 그쵸? 물고기 못 잡습니다. 그쵸? 자,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스마트 시티를 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10조 원을 투입을 해서 스마트 시티를 앞당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센서 얘기 나오죠. 사물 인터넷 센서를 부착을 해서 공공 인프라 관리를 하겠다. 센서 중요합니다. 센서. 아무리 몇 번 얘기해도 센서가 중요해요. 센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센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2년도에 로봇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시범 도시를 조성하겠다. 그쵸? 이 얘기 자체는 이게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송 로봇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라는 부분으로도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현대차가 여기서 이제 신의 한 수를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대차가 이제 물류 중심의 회사로도 바뀔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2025년까지 100개의 스마트 물류센터를 마련하겠다. 대박이죠. 스마트 물류 관련된 종목군들은 봐야 되겠죠. 이송 로봇이라든지, 그쵸? 2027년도에는 레벨 4단계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최초 상용화.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쵸? 뭐, 이거는 생각이니까. 자, 디지털 뉴딜에서는 주요 4대 과제 중에서 3개 과제에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일단 포함이 되어 있다. 디지털 전환 중요합니다. 이거 디지털 전환 안 돼 있는 데 엄청 많아요. 아직까지는 대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이 돼 있지만 향후에는 중소기업들도 다 디지털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 봐야 됩니다. 지능형 정보,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시스템, 그쵸? 인프라 스마트 관리 체계 구축, 뭐 이런 부분에 이쪽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이 이쪽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 과제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이제 도시들이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뜬구름 잡는 그러한 부분의 얘기들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늦었어요.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는 7개의 해외 스마트 시티 사례를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한 거죠.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신규 개발형은 지금, 이건 신규 개발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새로 만든 거예요. 도요타의 우븐시티라는 게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가시와 노하,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의 K사이드, 기존 도시 개발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의 항저우, 그리고 EU, 유로의 바르셀로나, 핀란드의 칼라사타마, 그쵸? 그 다음에 미국의 콜럼버스 같은 도시들이 이미 스마트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좀 늦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스마트화를 위해서 좀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업종군들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갔는데 그 업종군들은 관심 종목을 한번 찾아서 잡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 건설산업도 역시 이번 스마트 시티 부분에서 핵심 주체는 아니지만 공간 서비스의 스마트화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고려를 하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군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잘 찾아봅시다. 잘 찾아봐서 아직까지 사람들이 가지는 않았지만 노다지가 묻혀있는 그곳, 그렇죠? 혁명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돈이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 때에는 석탄 광산 가진 사람들이나 증기기관에 투자했던 사람들이나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한 방적기라든지 아니면 방직기 관련된 사람들이 돈을 엄청 벌었죠.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디젤 엔진이라든지 석유 관련된 사람들이라든지 철도 관련된 사람들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들 카네기라든지 록펠러라든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3차 산업혁명 때는 인터넷 혁명이라고 그러죠. 구글이 됐든 인터넷 관련된 회사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그 옆에만 제대로 붙어 있어도 돈을 엄청 벌었겠죠. 4차 산업혁명에는 뭐가 돈이 될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유리천정을 뚫고 돈을 엄청 벌 수 있는 기회가 몇십 년 만에 찾아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부분은 일단 아이디어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아이디어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